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 드디어 개정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매달 월급이 620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각종 법률안들 개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관련된 법안들도 개정되는 것이 많은데요.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연금 받게 됩니다. 연금에 대해 달라지는 정보들 제일 빨리 전달받고 싶으시면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잘 아시죠? 연금박사를 구독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연금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이 될 겁니다. 노령연금 감액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620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받을 때 언제 어떤 경우에 감액되는지 이 감액 제도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연금 개시 이후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법 조문인데요.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얘기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받으신 분들은 소득이 있다고 감액하지 않는 것이죠.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감액이 됩니다. 자, 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인데요. 이건 법 조문이 이런 것이고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연금 개시 연령이 달라지고 있죠. 따라서 출생 연도에 따른 여러분의 연금 개시 연령, 정상 개시 연령부터 5년까지만 감액이 되고요. 그 5년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라면 70세 이후가 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액은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됩니다. 나의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데 아무리 감액돼도 50만 원까지만 감액되는 것이지 그 이하로 깎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감액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소득이 있어야 감액되는지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이 A값 308만 9,062원을 초과한 경우에 감액이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노후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득은 얼마가 있으시든 국민연금 감액에 적용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조항에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란 이야기죠.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죠. 소득은 내가 총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소득이라고 하지만 소득 금액은 그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다고 하니까 뭐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뭐 인적 공제 이런 거 다 차감한 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만 차감된 금액, 이걸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 A값 308만 9천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감액이 되는데요. 실제로 근로소득 금액이 309만 원 넘으려면 총 급여 기준으로는 세전 월 410만 원 정도를 받아야 근로소득 금액이 309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도 국민연금 감액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이 2025년 기준으로 월 309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데요. 자, 그러면 얼마나 감액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A값 초과소득 월액 309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이 시작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한 금액의 5%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내 소득 금액이 309만 원에서 100만 원 초과된 409만 원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초과된 금액의 5%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내 연금에서 매달 깎이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간 보겠습니다. A값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 더하기 초과소득 월액의 10%가 감액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만 원 플러스 초과한 금액의 15% 이렇게 해서 20%, 25%까지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5개 구간 중에서 1번, 2번 구간을 뺐습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2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2개 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A값 초과하는 소득 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감액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더 소득 금액이 있어야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A값은 매년 바뀌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월 308만 9천 원입니다. 더하기 200만 원 하면 508만 9천 원 이내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되지 않고요. 508만 9천 원 이상 소득 금액이 있으셔야 감액이 된다는 것이죠. 자,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A값보다 200만 원 이상인 월 509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는 분들이냐? 월 621만 원 정도 이상의 총 월급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 기준으로 620만 원 이하로 받으신다면 국민연금 감액은 되지 않겠습니다. 젊을 때도 한 달에 620만 원 벌기 쉽지 않은데 나이 들어서 월 62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기는 쉽지 않겠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을 감액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는요, A값보다 200만 원 이상의, 즉 월 소득 62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감액당하시는 분들은 대략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70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수령자의 1%가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감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 감액 관련된 기준이 개정되면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받으실 때 소득이 있어서 감액되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열심히 일하시고요. 사업도 하셔서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연금도 받으면서 일도 하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노후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노후에 일을 하라고 국가가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무엇이든 국민연금 받는 걸 감액하지 말든가, 진짜 감액한다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관계없이 감액하지 말고 오히려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소득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고요. 이자배당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에 비하면 사실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노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되는 큰 차원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로 개선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개정안 내년 1월 1일에 공포됩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부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포된 이후에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준된 소득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올해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노후에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덜 받고 계신 분들, 감액을 빨리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6개월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2026년 7월 연금 받는 것부터 감액이 면제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지 뭘 이렇게 천천히 또 6개월 기다렸다 해요. 어쨌든 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 되셨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연금 박사가 최대한 빨리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연금 박사 구독할 만하죠? 연금 박사를 구독하셔야 여러분의 노후 연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